예, 인지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낮아서 차별과 학대에 취약한 분들이 발달 장애인들인데요. 우리 지역에도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라북도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가 얼마 전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전북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박승택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개소한 지 얼마나 됐죠? 센터가? 저희가 10월 28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아직 한 달은 안 됐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은 그동안 그 장애인 복지 쪽에서 오래 일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여기 센터에 오기 전에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그 8년을 역임을 하고 오늘 이 센터에 오게 됐습니다. 도내에 지금 장애인 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전라북도 장애 인구 수가 지금 한 13만여 명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발달 장애인 그 등록 수는 12,000여 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장애인 복지 쪽에 이제 계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선진국 수준과 견줄 수는 없지만 복지 쪽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한 편이죠. 아무래도 당사자분들이 느끼기에 뭐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떤 복지 지원책들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갈망하고 부족했던 것들은 어떤 건가요? 그분들을 위한 뭐 시설도 있을 것이고 지원금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가장 많은 어떤 그런 바람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일단 경제적인 어떤 그런 욕구들이 강하다. 그런 좀 바람들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터전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역시 그분들도 일자리가 필요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 가운데 발달 장애인들은 더 취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인지력이라든가 사회성 발달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 일반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같이 좀 적응해가는 그 과정들이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센터가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6번째로 우리 지역에 개소했더라고요. 네네. 네, 어떤 까닭에 그럼 어떤 계기로 지금 이런 센터가 만들어졌나요? 저희 그 전라북도 센터는 지금 이제 17개 이제 광역자치단체마다 하나씩 두게 돼 있는데. 저희가 전라북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사무실 세팅도 하고 인력도 채용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6번째로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인구 대비해서 좀 발달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고 여겨져서 지금 개소가 된 겁니까? 타 지역보다는 우선적으로 됐잖아요, 어쨌든. 네네. 저희들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세팅을 조금 일찍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개소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나 그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참 반가운 소식이고 이 센터가 환영받을 공간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차트를 보면서 저희 전라북도 발달 장애인 지원 센터는 우리 이제 발달 장애인들의 맞춤형 개인별 지원 계획을 통해서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라든가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원하고 돕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이 있지만 첫 번째 나와 있듯이 발달 장애인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들이 계획하는 그런 또 역할들이 있겠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정보라든가 다양한 이런 서비스들이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어떤 기관이라든가 공적기관이라든가 민간 기관들이 있는지 그런 어떤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도 저희들 또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가족이라든가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또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 공무원이라든가 또 민간 사회복지 시설의 이런 사회복지 종사자들 그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같은 경우 이렇게 또 교육도 시키고 이런 어떤 역할들을 또 진행을 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어떤 고민을 저희 들어주면서 어떤 아픔들이라든가 고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구 역할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뭐 기타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발달장애인 후견인을 지원하고 또 이렇게 감독하는 또 역할도 있고 또 발달장애인들이 어떤 범죄에 노출됐을 때 네. 저희들이 현장 조사라든가 방문 조사를 통해서 적법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발달장애인들 가족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도 교육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네, 네. 올해 그 남원에서 네네.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네, 장애인들 맞습니다. 폭행하면서. 예, 맞습니다. 그 일을 보더라도 정말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가운데에서도 또 세분화해서 발달장애인들을 맡는 사회복지사들도 특수교육이라고 하죠.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전문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을 케어하고 보살핀다면 그런 일들을 좀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네네. 예. 조금 그런 장애 당사자들을 좀 대하는 그런 어떤 종사자들이라고 해서 다 전문성을 또 갖추고 있느냐라고 그런 또 반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네. 어떤 교육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뭐랄까 장애인에 대한 좀 올바른 어떤 그런 인권에 대한 그런 교육들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네.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가 이제 그런 역할까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차트는 이제 개개인별 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네네. 예. 저희 이제 발달 장애인이라든가 가족들이 어떤 그 생애 주기에 맞게 예.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어디에서 받아야 될지 또 어떤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좀 궁금해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개인별 지원 계획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맞춤형으로 평생 동안 그 생애 주기에 맞게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그 생애 주기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어떤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저희 지원센터에 개인별 지원 계획을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그 신청서를 가지고 가정방문을 통해서 상담을 하면서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들이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네. 기획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 개인 그 지원 계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하나 들어주면 어떨까요? 좀 쉽게.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장애 아동 그 영유아기 때 그때는 주로 이제 장애 조기 진단이라든가 네. 치료와 관련된 이런 어떤 그 부모님들의 어떤 욕구들이 좀 강하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요구들이 있을 때 상담을 통해서 서비스 기관을 의뢰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들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분들이 또 일자리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든지 했을 이제 때. 성인 학령기 이후에 성인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또 찾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그런 어떤 시설 기관들, 공적 서비스 기관들, 민간 복지 서비스 기관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에 연계하고 의뢰시키는 그런 또 역할들을 합니다. 기존에 보면 그러면 생애 주기별 했을 때 가장 많이 문의 들어오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주로 이제 학령기 전에 그 아이들의 그 부모님들의 어떤 그 상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 학령기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 활동 또는 구직 활동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욕구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 이제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청소년 시기에 그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제도는
우리가 잘 갖춰놓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사례를 놓고 보면요. 아직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지금 초창기지 않느냐. 물론 민간 이런 직업재활시설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가지고 있는데 좀 아무래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네. 좀 체계적인 이런 어떤 교육도 조금은 많이 좀 부족한 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이런 전환 교육이라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그런 어떤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센터가 이제 개소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네. 모니터링을 하고 그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공 후견 지원 사업입니다. 예, 이건 어떤 거죠? 우리 성인 발달 장애인들에게 이제 필요한 이제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이런 독립적이고 이런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률 행위에 의해서 후견인을 선임하고 그 후견인을 통해서 이런 일상생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 이제 자원봉사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고무적인 게.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다양한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발달 장애인들과 뭐 1대1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어준다든지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후견인 양성 교육 과정을 통해서 좀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봉사를 전문적으로 하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체계적인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양성이 되면 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후견인들을 연결시켜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저희들이 찾아드리는 그런 또 역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대학생이 내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공공 후견인 했을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공공 후견과 관련된 이 전라북도에 지금 2군데에서 지금 양성 그 과정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기관에 교육 신청해서 30시간 그 교육을 받으면 그리고 또 수시로 보수 교육이라든가 직무 교육에 대해서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이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성인 발달 장애인이 후견인 요청을 했을 때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이게 뭐 크게 홍보가 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은데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공공 후견인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발달 장애인 수가 적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양성 단체에 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어떤 교육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져오신 차트는 권리 구제 사업입니다. 네. 발달 장애인들이 어떤 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면 또 저희들 또 신고를 받게 되면 현장으로 출동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또 현장 방문을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또 분리시키면서 피해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설에 보호 조치하는 그런 또 역할들이 진행이 됩니다. 네. 수사기관 및 재판 출석 시에 이제 현장 사법 절차도 지원한다고 돼 있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신고자가 발달 장애인 자체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번 남원 사례만 네네. 보더라도 네네. 누가 이제 내부자 고발이 있지 않는 한, 또 가족들이 고발하지 않는 한 발달 장애인들은 그 폭력과 학대에 있어서 당하는 입장에서 신고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아무래도 시설 내에서의 어떤 그런 인권 유린이라든가 폭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꼭 우리가 어떤 시설로서만 한정 짓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발달 장애인들의 이런 어떤 피해 어떤 사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어떤 도민들께서 그런 부분의 주변에 어떤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지원센터 이곳에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거의 그 근절될 수 있도록 네네. 노력을 해주실 것처럼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지난번 남원 사태처럼 그렇게 복지관에서도 그런 행위들이, 폭력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나타나는 까닭은,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해 부족입니까?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아무래도 좀 종사자들의 어떤 그 장애인들을 이해하는 아무래도 그런 어떤 이해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당사자들을 한 인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격체로 생각을 하고 그들을 존중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조금 많이 어떤 부족들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 같습니다. 네. 다른 장애는 줄고 있는 반면 이 발달 장애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그래요. 네, 아무래도 저희 조사 통계치를 보니까 2014년도 발달장애인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매년 한 7,000명씩 지금 발달장애인 수가 지금 늘어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장애인들은 감소하는 반면에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2011년도 복지부 실태조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발달장애인 하면 선천적인 원인이 크다라고 이렇게 인식들을 해왔는데 지금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달장애가 갖게 되는 이런 어떤 장애인들도 2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들도 상당히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또 그런 어떤 활동이라든가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어떤 그런 비용들이 많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들 가족들이 이곳 센터가 이제 생겼다고 하니까 그나마 굉장히 반가워할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한 교육도 좀 앞으로 체계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가 성장을 해가는데 사회화시키기에는 참 어려운 구조잖아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이제 첫 단추를 지금 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전라북도 내 발달장애인들이라든가 가족분들에게 많은 또 홍보를 통해서 저희 센터를 또 방문도 하고 또 저희 센터가 아니면 어떤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런 어떤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나라도 어렵고 또 정부 자체가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또 이런 장애를 안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여유가 좀 되면 맞습니다. 복지가 좀 괜찮은,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뭐 선진국으로 이민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함이 많겠죠. 다른 서비스 기관과도 연계해서 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기타 기관이라든지. 네, 뭐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행정기관이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활동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어떤 파트너십이 요구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리고 권리구제 사업, 공공후견 사업들이 다 주민센터를 일차적으로 통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정기관에 좀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일차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를 또 의뢰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의 또 이런 어떤 복지 서비스 기관들이 상당히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전라북도 내 한 100여 개가 넘는 민간 또 복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과의 어떤 유기적인 그런 협력 관계를 잘 갖춰서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그리고 또 가족들이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전국에서 6번째로 이제 개소를 했는데
발달 장애인을 또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거기 가봐도 소용없어, 실질적인 도움 뭐 얻을 수 없어, 이런 얘기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또 의지를 담아서 우리 또 텔레비전 시청하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우리 발달장애인이나 가족분들이 가장 우선적인 고객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고 또 뭐 그 전에도 그래 왔듯이 많은 아픔과 고충을 겪고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함께 좀 어려움들을 해소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좀 삶의 어떤 그런 질이라든가 뭔가 생활에 어떤 여유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장애인들의 인권, 또 우리 발달 장애인들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말 실질적인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어렵지만 우리 전북도 올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지만 한 해 한 해가 쉽게 넘어가는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어려운 일이 닥치곤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 나눴던 군산 조선소 폐쇄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서명운동에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속으로 기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